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100달러 바라보는 국제유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무게.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가 100달러까지 바라보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세율 인하 조치가 3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실효성 지적도 나오지만 물가가 좀처럼 잡히고 있지 않는 만큼 추가 연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실정입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블룸버그 올해 한국 회사채 발행 사상 최고 기록할 것. 한국 채권 시장의 회사채 스프레드가 레고랜드 사태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올해 한국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8일 올해 들어 지금까지 한국의 회사채 발행 금액이 31조 원 규모로 예년 동기와 비교해 가장 많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달 초 회사채 발행 물량을 늘렸습니다. 강달러의 중국 위안화 올해 최저치 3월 경제 지표에 주목. 중국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위안화 하락 압박이 계속되면서 중국 중앙은행도 추가로 펼칠 통화 정책 카드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살펴보고 오시죠. 이어서 예상 체결 지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현재 0.15% 강보합권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721포인트 선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3%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56.04포인트 선에서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깜짝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증권가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맥쿼리 증권의 삼성전자가 공급 조절과 AI 스토리지 수요에 힘입어 더욱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낸드 시장의 회복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한편 전일 장마감 후 이보진 호텔신라 사장이 4,400억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블록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0.12% 소폭 오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만나보겠습니다. LG엔솔이 올해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엔솔의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1,573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5.2% 감소한 수치입니다. 매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한편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0.8%대 내리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부터 네이버 나와 있습니다. 전일장 현대차와 기아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지난달 주가 하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총선을 앞두고 밸류업 종목들의 강세가 짙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와 기아의 동반 상승세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이 큽니다. 증권가는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1.72%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기아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 한국투자증권이 네이버에 대해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는 있지만 우려가 과하게 반영됐다라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7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자리에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 전일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6% 넘게 빠졌었는데요. 2차 전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간밤 미장에서 전기차 부분에 오름폭이 있었던 만큼 오늘 2차 전지 업종 강할지 한번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및 에코프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암연구학회에서 공개된 초록에 따르면 중국 산둥 암병원에서 비절제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병용한 임상 2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임상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탁월한 치료 효과와 높은 안전성을 보였다며 비절제성 간암 환자들에게 전환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쳤습니다. 현재 HLB 4% 큰 강세 흐름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8위에서 6위로 2단계 올라왔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제약 바이오 다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진펜트라가 미국 주요 PBM 처방집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오테크닉스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레이저 공정 장비 업체인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사의 국내외 점유율은 시장 1위라고 알려졌는데 저는 2%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54%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총 상위 종목 만나봤습니다. 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4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원익 IPS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의 호시적 발표된 이후에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 반도체 또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원익 IPS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ALD 장비나 또 어니링 장비 쪽으로 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와 관계가 돈독한 부분이 계속 좀 이어졌었죠. 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이 실적 또 이제 뭐 드램과 랜드 쪽에서의 반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선 원익 IPS에 대한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원익 IPS가 실적이 흑자 기조가 뭐 이렇게 좋아지거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저는 작년 연말 올해 1월 달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3월 달에 이런 전공정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에 좀 편입해서 주가가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현재는 선반영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저 AS 장비 같은 경우에 뭐 주요 고객사가 작년 그 연말부터 출하를 시작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원익 IPS의 이 ALD 장비에 대한 부분은 그전부터 이제 고객사 끈끈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술력과 선호도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설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익 IPS는 계속 지금 증설을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반도체 어떤 사이클의 반등과 함께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이 5만 원 가까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신고가를 썼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이 전공정 기업들 중에서 고른다고 한다면 이 원익 IPS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먼저 반도체 전공정 관련해서 원익 IPS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원자층 증착 설비 출하 기대감 속에 지금 주가 좀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저하고의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S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 뭐 전선 관련 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었죠. 이 LS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 전선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좀 캐파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역시 뭐 LS 전선에 가지고 있는 이런 지주사 LS 여러 가지 지주사적인 매력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선 업체들 중에서도 해외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바로 이제 LS 전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뭐 통신과 건설은 미국과 유럽에서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해외 쪽에서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고
또 기대감이 큰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LS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전력 케이블보다 마진이 높은 이 해저 케이블 쪽에서의 특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LS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진이 많이 높은 부분이 바로 해저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 능력을 계속 좀 확충하는 상황으로 가는 걸 봤을 때 LS 오늘 좀 그 동시효과 때도 지금 좀 소폭 오르고 있는데 유효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4월 9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오늘장 미주식은 나스닥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와중에 눈에 띄는 건 테슬라의 5% 가까운 오름폭이었는데요. 최근 부진했던 국내 2차 전지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점입니다. 어제장 반면 우리 국내 증시에서 눈에 띄었던 건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기조가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밸류업 업종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개장 분위기 어떤지 바로 지수 흐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57% 오른 2,733.2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오른 864선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급등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엔캠입니다. 2차 전지가 약할 때도 홀로 개인기를 부렸던 종목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파랗게 멍이 든 모습입니다. 현재 1.68% 내리면서 35만 2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전일 14%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였었는데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이 점쳐지면서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운주의 강세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해운 운임 인상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7% 가까운 약세 흐름 보이면서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TF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TF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패키지 테스트를 사용 부품인 턴키 방식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반도체, 이 HBM 업종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수율 관리를 위한 테스트 기업들이 함께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일은 4%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2%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8월 8일 발표된다는 보도로 간밤 테슬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힘입어 최근 부진했던 2차 전지 자율주행 관련주 탄력 받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8%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면서 7,040원 선에서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대원전선입니다. AI 관련 수요와 인프라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설비 관련주에 견조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전일 7% 넘는 오름폭을 키웠는데 오늘도 6%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스타트 끊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상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세한 개장 이야기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부터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 오늘도 1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84,900원 선에서 출발합니다. 어제 신고가 터치했죠. 52주 신고가로 86,000원 선 터치하면서 내려왔는데요. 증권사 리포트가 다 TP, 타겟 프라이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1만 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12만 원까지도 이야기 좀 언급되고 있다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장 출발은 0.47%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HB테크놀로지는 7.63%, 오늘에도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슈 있죠. 4월 24일까지 거래가 좀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기 검색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HLB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 회장이 HLB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추가 취득하겠다라는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장에서부터 HLB 앞에 붙어있는 그룹주들 좀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HLB는 2.8%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됐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최근에 굉장히 큰 시세를 낸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급등 때문에 투자 경고 지정됐고요. 거래 정지 가능성 높아지게 되면서 오늘은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6.8%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도 0.8% 정도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제 치료제죠. 짐펜트라가 PBM,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처방약 급여 관리된 곳에 등재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 좀 강세 받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강보합 순으로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JNTC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최근 큰 시세를 좀 보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밀리고 있네요. 4.2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어제는 2차 전지주 크게 좀 밀렸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의 수급 좀 들어오면서 괜찮았는데 오늘도 0.37% 정도 상승합니다. 삼부토건은 오늘 우크라이나 건설사와 주택 사업에 있어서 MOU를 체결한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물론 단기 타마긴 하지만 일단 10.13%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테라퓨틱스는 어제 소식이 또 있었죠. 재발성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에 대해서 막바지에 도달했는데 긍정적인 좀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 좀 주목받았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2.79%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는 운수 장비 섹터네요. 종목별로 보면 기아 오늘도 오릅니다. 2.8%,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오르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보험 쪽도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저 PBR 관련주들 좀 힘이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지수가 좀 흔들림에 반해서도 저 PBR 쪽은 그래도 좀 수혜를 받아갔었는데 오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수장비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보험 관련주도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손보도 3.9% 정도, 삼성화재도 2.27% 정도. 마찬가지로 증권도 오늘 좀 상위 섹터 중에 하나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봐도 투자증권,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오늘 종이 목재 쪽 오르고 있습니다. 대양제지는 이미 장 초반에 지금 상한가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약 쪽도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HLB 3.6% 정도, 삼천당제약도 최근 많이 밀렸었는데 1.6% 정도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부품주, 자동차주가 잘 가기 때문에 이 부품주까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성우하이텍 오랜만에 3.4%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섹터는 좀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밀리는 섹터는 없는데요. 통신업 쪽에서 좀 보는 통신업 쪽이 그나마 좀 약세고요. 비금속 광물 쪽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밀리는 쪽은 운송 쪽 밀리고 있고요. 비금속 쪽도 함께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어제 이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거를 연속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 금융 투자 그리고 투신 쪽에서 물량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반대네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 좀 토해내면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덜어내는 쪽은 금융 투자 쪽에서 많이 물량 좀 토해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기관 쪽에서는 지금 현재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보이고 있다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테마 섹터도 보자면 가장 크게 오르는 쪽 오늘도 전선 쪽 잘 가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잘 가고 있고요. 영화 쪽도 잘 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저 PBR 관련해서 자동차, 금융, 은행주들도 오늘 좀 흐름 받아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86,000원 선 터치한 이후에 TP가 굉장히 많이 상향이 조정이 됐습니다. 증권사에서 11만 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외국계에서는 지금 12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기대는 간다는 부분은 봐야겠지만 기대는 충분히 100% 할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이 1분기의 호실적이 메모리 쪽에 나왔죠. 그리고 디램과 랜드 쪽에서의 가격 상승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의 호실적은
뭐 2분기 때도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빈재겼던 게 바로 이제 HBM이 엔비디아 고객사 납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순조롭게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어떤 본업에서의 가치가 좀 올라왔었고 또 기대감까지 좀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어떤 주가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거의 뭐 쉬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잠시 좀 약간 소강 상태다는 좀 강합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때는 디램과 낸드 모두 10% 수준의 가격 상승은 당연히 나올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수요보다도 저는 이제 감산 정책이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2분기 때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추정치를 높게 당연히 목표 주가도 증권사도 11만 원 이상까지 갖고 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뭐 HBM에 대한 본격적으로 어떤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겠죠. 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근에 어떤 상승률이 좀 제한된 거는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한 위험 자산에 대한 약간 투심이 좀 흔들렸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 뭐 삼성전자 자체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기대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저 PBR 관련주들 자동차, 금융, 보험 이쪽으로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단 총선 이후로 이 밸류 프로그램이 힘이 좀 실릴지 빠질지 그때 좀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생각해보면 5월 달에 관련해서 발표가 지금 예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좀 변동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나가야 될까요? 우선 뭐 총선에 의한 이 PBR 정부의 정책이 좀 약간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정치에 대한 내일 총선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크게 어떤 기조는 안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로드맵은 계속 지금 상반기 때는 여전히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때 총선 결과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좀 심해질 가능성은 좀 있긴 한데 하지만은 정책 관련해서 오히려 제 민감할 수는 업종이나 종목,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어떤 테마주죠. 이 정책 관련 경제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심할 가능성이 크지. 이런 시가총액 큰 저 PBR 종목 같은 경우는 큰 모습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장기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주성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저 PBR 관련주들을 오히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노후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총선 이후에 상법 개정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총선에 대한 어떤 후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 대한 연속성은 저는 이제 큰 어떤 브레이크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라는 굵직한 이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변동성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다만 출렁이게 될 수 있겠다라만 그지만 그때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취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선 쪽이 잘 가고 있어서요. 원자재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크게 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요.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있어서 해지 전략으로 좀 삼아봐도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원자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는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어떤 주도주가 바뀐다 이런 관점은 이런 전망은 좀 안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상반기까지는 이 반도체, 자동차, 지금 이제 그냥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분기 때 EPS, 그러니까 추정치가 제일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는 섹터가 반도체, 자동차, 유틸리티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해치 전략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남매 장세는 저는 제한적으로 올 가능성이 크고, 우선 이 종목들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차 주가 조정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좀 조금씩 더 담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1, 2, 3월 때도 1, 2, 3월 달에도 증명이 됐었죠. 뭐 이런 부분은 최소 이제 5월 달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섹터가 아직까지는 계속 그 2, 3월 달의 패턴이 이번 달에도 계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자동차 섹터 계속 매수 관점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원자재와 관련해서 좀 많이 오르고 있지만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따라가 봐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은 출발은 좋습니다. 강하게 좀 가고 있는 종목들도 보이고 테마별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쪽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저 PBR주들 어제랑 좀 비슷하게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이제 아직까지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은 뭐 살펴볼 수가 없는데 일단 최근 좀 쉬었던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어제부터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기아 같은 경우 지금 3% 이상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도 좀 강보합권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향에 대한 판매 매출이 계속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호적인 환율까지도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뭐 실적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5월 달도 확정한 부분들까지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주주 친화 정책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투신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좀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어제부터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 자동차 부품주들도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좀 동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여전히 최근에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와주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분들한테도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여전히 뭐 반도체 쪽은 수고에 빠지고 있는 모습들은 없다는 것은 결국엔 시장은 여전히 좀 반도체 쪽에 대한 중심적인 이목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시고 일단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오늘 들어서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 측에서도 계속 바이오 쪽에 대한 클러스터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모션들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AI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심 안에는 반도체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 좀 보자면 오늘도 저PBR 강세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5월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세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지금 일정상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품주도 함께 오늘 좀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명신산업, 후성, 풍산, 하이트진로 있네요.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보게 되면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주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AI 쪽에 대한 고성장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전력 수요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변압기 수요도 폭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은 결국 지금 따나온 당상이라는 식으로 지금 투심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2026년까지도 변압기 수요가 지금 폭증을 해줄 것이다라는 이런 증권사들의 리포트까지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미국의 지금 변압기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신재생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당연히 이제 저 변압기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 데이터 센터의 많은 양이 구축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럼 결국 전선에 대한 필요 수량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뭐 코스닥 쪽에서는 재룡전기, 그리고 코스피 쪽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변압기 전선 관련주들은 어차피 AI 쪽이라든지 신재생 쪽에서도 연결고리로 좀 찾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용하게 강한 모습을 계속 좀 연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들이 일정한 패턴들을 유지를 해가면서 주가의 상승력을 계속 좀 이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이 오히려 고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도 많이 못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섹터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좀 수익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용하게 강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HD 현대일렉트릭 좀 살펴봤습니다. 매크로적으로 환경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교체 수요도 있고요. 또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AI나 신재생까지 연결고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실적은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FST, 에코앤드림, HB테크놀로지, DIT, SNS텍 있습니다. 어느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SNS텍 같은 경우를 계속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지금은 반도체 쪽에 대한 투심이 계속 좀 자극을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반도체 쪽은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밸류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 코스닥이 개별주 중심으로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SNS텍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지금 수급적인 영향을 좀 크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후발주로 대한 좀 투심이 계속 좀 자극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쪽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투심은 이쪽에 좀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일단 SNS텍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현재 구간이 굉장히 고점 구간이 아닙니다. 일단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저 PBR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기에도 있겠지만 매출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좀 성장성 부분들의 좀 기대 투심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SNS텍 같은 경우도 좀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SNS텍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재 구간이 고점이 아니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적 시즌이 시작된 만큼 좋은 종목들,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급등주 살펴보고 오시죠. 오늘 이 시각 급등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기상사입니다. 현재 주유소와 극장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전일 상한가를 터치했던 세기상사인데 오늘도 별다른 이슈 없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11% 가까이 오름폭 띄우면서 8,04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DYD입니다. 상한가는 어제 오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완료하고 감사 의견 적정 판단을 받았다는 공시로 인해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 넘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892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 시간 외에서부터 상한가 기록했던 HLB 글로벌입니다. 진양군 HLB 그룹 회장이 지분을 추가 획득했다는 공시로 기대감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진 회장의 지분 추가로 기업 가치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2% 넘는 오름폭 키우면서 7,74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오늘장 많이 오르고 있는 전선 관련주입니다. AI 수요 급증과 인프라 확대로 전력 설비 업종에 대한 기대가 강한 매수세와 함께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17% 넘는 오름폭 키우면서 4만 100원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급등주 만나보시겠습니다. FST입니다. 포토 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과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입니다. 올해부터 EUV 펠리클을 양산한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지난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15% 넘는 강세 흐름 보이면서 27,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급등주 만나봤습니다. 네, FST까지 해서 급등주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자리 충분히 따라가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IT 쪽, 전반적으로 IT 쪽에 지금은 계속해서 투심이 자극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식음료 쪽이 생각보다 최근에 수급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그만큼 외식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내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고 또 혼밥 시대라고 또 많이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제 외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편의점만 쉽게 가도 어떻게 보면 편의점에 대한 가공식품들이 굉장히 좀 잘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외식에 대한 물가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 때문에 CJ제일제당의 좀 주력 제품군들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첫 번째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국내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량이 작년 기점으로 역성장 수세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성장성으로 지금 전환이 충분하게 된 상황이고 올해 오히려 바이오 쪽이랑 식품 쪽에 대한 플러스 성장성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 가격은 굉장히 좀 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CJ제일제당이 지금 가성비를 강조한 제품군을 올해도 계속해서 신제품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외식 수요가 내식 수요로 좀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제품군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 CJ제일제당의 좀 상품군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적으로 바이오 쪽에 대한 사업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라이신이 지금 미주 지역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개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랑 직접적인 경쟁이 축소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오 쪽까지도 지금 긍정적인 영업 환경 부분들이 조성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바이오 쪽과 그리고 식품 쪽에 대한 성장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도 저는 충분히 신규분들도 따라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CJ제일제당 살펴봤습니다. 조용하게 식음료 쪽에도 계속해서 좀 수급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외식 물가가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실적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일단 지금은 돌파 매매 관점으로 충분히 따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이 어제부터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 코리아 FT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여줬던 기업이고 어제 좀 눌렸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대금들이 좀 많이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좀 한 차례 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을 뿐이지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좀 나가지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카본 캐니스터 쪽에 대한 유일한 지금은 수요를 가지고 있고 기술적 우위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코리아 FT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매출 증가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이 내년에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성장성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지금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에 따른 성장성이 계속해서 기대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은 뭐 지금은 좀 수요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전기차 침투율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코리아 FT 같은
같은 경우가 전기차 용품에 대한 신제품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프론트 트렁크는 유럽 쪽에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이브리드 쪽과 전기차에 대한 양방 시나리오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 성장성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구간도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지는 않고 계속 좀 고가 경신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리아 FT 만나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주가 흐름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롯데칠성 함께 보시죠. 최근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이 조용하게 수급이 좀 붙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CJ제일제당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주류 쪽에서 이익 개선이 좀 기대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4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6.3%,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상승할 것으로 YY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월 평균 매출이 100억 원 정도 였는데요. 24년 들어서는 월 평균 120에서 130억 수준으로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주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동사에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맥주 공장 가동률도 계속해서 인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서 나왔던 제품 중에 하나가 최근 나왔던 크러쉬 맥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2월에 출시를 했는데 이후에 벌써부터 50억 원대 정도 매출이 나오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류 같은 경우엔 특히 여름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집중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도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올해 예상 PBR 같은 경우에는 7.2배 정도 되는데요. 이것보다도 살아있는 모멘텀이 훨씬 더 많습니다. 2분기에 살구 리큐르라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맥주 공장에서는 수출용으로 판매할 소주를 교차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법인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만 벌써부터 올해 100억 원 이상의 OP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LS입니다. 이 종목 최근 들어 굉장히 핫하죠. 매크로적 환경으로도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선 쪽인데요. 뒤에 전선이 붙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선 관련주로 분리가 되면서 굉장히 큰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노후화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좀 있고요. 더불어서 구리 가격 상승도 함께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 모멘텀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공급단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파나마, 페루 등 이렇게 대규모 광산이 폐쇄가 됐고요. 중국에 있어서는 재련소가 좀 감산하는 추세에 들어섰습니다. 수요는 AI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톤당 구리가 1,200달러까지 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좀 내놓기도 했고요. 특히 중국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PMI가 반등하면서 경제 지표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자사주를 15.1%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23년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자사주를 지금 현재 11만 주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 비율을 따져보면 15.1%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상 지금 5월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지나고 나서는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대 포인트 삼아도 좋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그래서 매수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작 나이트크로우가 나왔는데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12일에 출시를 했고요. 출시 1시간 만에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 그리고 하루 만에 20만 명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일찌감치 벌써부터 흥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언급을 좀 했는데요. 나이트크로우가 일매출 25억 원 이상을 계속해서 출시 이후로 견조하게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이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만한 모멘텀 요소가 찾아진다면 급격하게 급등할 수 있다는 부분도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9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위메이드 리포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게임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미르나 판타스틱4 베이스볼, 나이트크로우 이렇게 신작까지 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만약에 코인이 좀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 시장 안에서 관련주들이 급등했다라고 한다면 위메이드도 빠짐없이 그 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P2E 대표 회사입니다. Play to Earn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이게 아직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버전에서만 이 P2E 버전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벌고 이걸 다시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Play to Earn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첫 번째는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흥행 중이라고 잡았습니다. 연평균 일매출이 7억 정도 됐었는데 이 신작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지금 13억 정도로 상향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최고 동접자 수가 다시 한번 경신이 됐습니다. 제가 4월 6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40만 명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이 부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위반하고 있는 계정 수를 계속해서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 접속자 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살펴보면요. 출시가 3월 12일에 됐고요.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동시 접속자 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비중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태국과 필리핀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국가에서도 꾸준하게 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서서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코인을 게임을 하면서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나오는 코인이 바로 크로우 토큰입니다. 그리고 이 크로우 토큰이 혹시 가격이 크게 변동을 겪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일단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게임 시장 분위기 변화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플레이 투 언을 내놓게 되면 생계를 위해서 코인을 마구 채굴해서 이걸 현금화하는 과정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생계 수단이 아니라 좀 즐기기 위한 문화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1분기는 컨센에 좀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나이트크로우가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1분기 실적에는 약 20일 정도만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더 크게 이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스타나 위믹스 프로모션 등
이렇게 일회성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될 거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안에서는 실적의 컨센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나이트크로우 성과가 반영되는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게 되는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성적이 좀 올라가게 되면서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간밤 미증시의 혼조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세,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낸드와 파운드리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 원익 IPS, 해상풍력 시장의 확대로 수혜 예상되는 LS 만나봤습니다. 따라가 마라에서는 외식 물가 급상승으로 가공식품 가격에서의 경쟁력이 부각되는 CJ 제일제당,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성장성을 언급하면서 코리아 FT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루 쉬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